안녕하세요. 캐드 공방의 김쌤입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공개도면 18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솔리드웍스를 사용해서 모델링하고 조립품을 완성시킨 다음에 조립품 파일, 그리고 채점용 파일, 그리고 3D 프린터용 파일을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3D 프린터용 파일을 사용해서 슬라이싱 하는 방법과 G코드 변환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기 때문에 별도로 강좌를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제 도면을 살펴보면은 공개 문제 18번 문제에서는 1번 부품은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고요. 2번 부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부품을 모델링을 해서 조립을 하면 이런 형상이 되는데요. 조립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축을 선정해 줍니다.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X축을 설정해 주고요. 이쪽으로 Y축을 설정해 줍니다. 다음에는 2번 부품에 보면은 A라고 되어 있고 B라고 되어 있는 치수 표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1번 부품에서 조립되는 부분의 치수를 참고로 해서 우리가 치수를 산출해 가지고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이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1번 부품의 이 슬롯 홈에 조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지름 3보다 작아야 됩니다. 문제를 보면은 공차의 한계를 1m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여유를 남기고 저는 0.8mm를 적용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A 부분은 파이 5.2mm를 적용시킵니다. B 부분은 1번 부품의 이 홈에 조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치수가 14이기 때문에 B 부분은 13.2mm를 적용시키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심으로 지금 잡고 있는 이 부분은 이 슬롯의 가운데에 있는 중간점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왼쪽으로는 12라는 치수에 8.5라는 치수가 더해짐으로써 20.5라는 치수를 산출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20.5를 공제한 24.5가 되겠죠. 자, 이렇게 치수를 산출을 하고요. 기준축을 바탕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를 열고 새로 만들기에서 파트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파트 템플릿이 열리면 먼저 옵션으로 가서 문서 속성 탭에 단위를 선택해 주고 단위계를 mmgs로 설정해 줍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저는 바탕화면에 18번 폴더를 만들어 놓았고요. 여기에 파트 1이라는 부품명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폴더를 만들고 파일은 어떻게 저장을 하라 하고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대로 이행해 주시면 되고요. 제출용 파일 리스트에는 조립품 파일하고 채점용 파일, 3D 프린터용 파일, 그리고 G코드 변환 파일까지 4개의 파일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3D 프로그램은 조립품 파일이 부품 파일이 없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들어진 폴더 안에 부품 파일까지 같이 저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품 1이나 부품 2 같은 경우에 파일명을 여러분이 임의로 결정해서 저장해 주어도 무방합니다. 그럼 처음에 우리가 설정했던 X,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정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먼저 가운데에 있는 이 슬롯 부분을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 홈을 선택해 주고 중간 부분에다가 이러한 슬롯을 제도를 합니다. 슬롯의 중간점을 원점에다가 일치시켜 주고요. 치수를 이용해서 좌측과 우측에 각각 호의 중심점을 17로 지정을 해줍니다. 다음에 이 호의 치수는 반지름 3입니다.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홈 부분을 스케치가 끝나면 밖에 있는 이 외형 부분을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이용해서 45에 높이 25짜리 사각형을 하나 제도를 합니다. 다음에는 중심 부분이 왼쪽으로 20.5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원점은 이 좌측 모서리에서 20.5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지시를 해 주시고요. 이 홈의 가운데 중심 부분은 위에서부터 14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모서리에서 아래 모서리까지 14 지수를 입력해 주고요. 이제는 오른쪽에 이렇게 호가 있는 부분을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중심점 호를 선택해 주고요. 일정한 부분에 중심점을 선택해 준 다음에 이러한 호를 제도를 해 줍니다. 잘라내기를 이용해서 아랫부분과 윗부분의 여유 부분을 제거를 해 주고요. 치수를 보면은 이 높이가 25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각형의 높이도 25이기 때문에 이 지점은 이 위의 모서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점은 여기에 있는 모서리와 일치한다라고 구속을 줍니다. 이제 치수를 입력합니다. 여기 끝점은 여기 중심점에서 30만큼 떨어져 있고요. 이 아래 점은 바닥에서부터 5mm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1번 부품의 정면에서 바라보는 이 형상의 스케치가 다 되었습니다. 스케치 종료를 하고 돌출로 갑니다. 좌우측이 대칭이 되고 폭은 18mm가 됩니다. 그래서 방향은 중간 평면을 선택하고 아래는 18을 입력해 줍니다. 다음 선택 프로파일은 이쪽 부분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면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제는 안쪽에 있는 이 홈 부분을 스케치를 합니다. 이 면을 선택하고 스케치를 합니다. 사각형을 이용해서
위에 있는 이러한 사각형 하나를 제도를 해주고요. 다시 아래쪽으로 이런 사각형을 하나 제도를 합니다. 다음에는 이 선분의 중간점과 이 선분의 중간점 그리고 원점을 선택한 다음에 수직 구속을 줍니다. 이 선분은 여기 모서리에 동일선상 구속을 줍니다. 이 선분은 이 선분과 동일선상입니다. 이 선은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놓고요. 치수를 입력합니다.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의 치수는 14mm가 되고요.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의 치수는 8mm입니다. 위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치수는 5mm가 되고요. 이 모서리는 제일 밑에 바닥에서부터 3mm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스케치가 다 되면은 스케치 종료를 하고 돌출 컷으로 가서 여기에 있는 스케치를 선택을 해주고 등각 보기를 한 상태에서 선택 프로파일의 영역은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까지 3개의 영역을 전부 선택을 해주고요. 방향은 곡면으로부터 옵셋을 선택하고 곡면은 이 뒷면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리값은 3mm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 뒤에서부터 3mm만큼 떨어진 곳까지 이렇게 돌출 컷해서 홈이 파집니다. 자,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아랫부분에 있는 이러한 홈 작업을 마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랫면에 스케치를 하고요. 이렇게 사각형 하나를 제도를 합니다. 여기 있는 선분의 중간점과 여기에 있는 원점은 수평 구속을 주고요. 다음에 치수를 이용해서 가운데에 있는 이 홈은 8mm가 되고요. 이쪽 부분은 6mm가 되고요. 이 뒤에 부분은 3mm가 됩니다. 그래서 3mm와 6mm만큼 떼고 그 다음에 가운데의 홈 부분은 8mm만큼 이렇게 스케치를 한 다음에 스케치 종료를 하고요. 돌출 컷으로 가서 방향은 다음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이러한 홈이 작업이 됩니다. 이제는 이 옆쪽에 등번호를 새기기 위해서 스케치를 해주시고 텍스트를 선택한 다음에 01이라는 여러분의 등번호를 입력하고요. 문서 글꼴 사용 체크를 해제하고 글꼴은 크기를 선택해서 26 정도를 지정을 해줍니다. 도면상의 위치를 참고로 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번호 배치를 해줍니다. 다음 스케치 종료를 하고 돌출 컷으로 가서 블라인드 형태로 바꾸고 깊이는 1mm만큼 돌출 컷 작업을 합니다. 등각 보기를 해서 작업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정확하게 작업이 되었으면은 도면상의 정면이라든가 도면상에서 또는 우측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또는 아래에 바닥 밑면이라든지 이렇게 선택을 각각 해서 모든 부분의 모델링이 제대로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저장을 합니다. 이제 닫고요. 새로 만들기를 이용해서 다시 파트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파트 2번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역시 XY 평면이기 때문에 정면에다가 스케치를 해주고요. 가운데에 원을 이용해서 5.2파이짜리 원을 그려줍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모양의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높이는 19mm고요. 폭은 10mm가 됩니다. 다음에는 라인을 이용해서 이 가운데 부분에 라인 하나를 제도를 해주고 여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제거를 시킵니다. 이제 제일 위에 있는 모서리의 중간점과 원점을 선택해서 수직 구속을 주고요. 이 원의 중심점에서부터 요 위에까지는 14mm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수를 이용해서 이 위의 모서리에서 원점까지는 14mm가 떨어져 있도록 지수를 지정해 주고 다시 위에 있는 이 모서리는 4mm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2번 부품의 스케치가 모두 다 완성이 됐습니다. 스케치 종료를 하시고 돌출로 가서 제일 치수가 큰 부분은 가운데에 있는 샤프트 부분입니다. 대칭이면서 18mm가 되어 있죠. 중간 평면을 선택하고 치수는 18mm를 입력해 주고 프로파일은 가운데에 있는 샤프트를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돌출로 갑니다. 조금 전에 이용했던 스케치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고요. 이번에는 13.2mm만큼 돌출을 시킵니다. 프로파일 영역은 이 부분이 되겠죠. 한 번 더 돌출을 이용해서 좀 전에 스케치를 지정해주고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6mm만큼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출 작업을 전부 해준 다음에 등각 보기를 합니다. 도면에 있는 이 모양과 똑같이 맞춰서 비교를 해보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큐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면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델링이 잘 되었으면 부품을 저장합니다. 이제 새로 만들기에서 조립품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기준이 되는 부분은 1번 부품입니다. 그래서 1번 부품을 열기를 하고요. 제일 먼저 열어온 이 부품은 원점에 고정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 공간에 클릭을 하지 않고 이쪽에 있는 녹색 갈매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원점에 고정 배치가 되면 다시 한번 부품 삽입을 이용해서 파트 2번을 불러옵니다. 파트 2번 부품은 작업 공간에 임의로 배치를 해 주셔도 됩니다. 이제 부품의 배치가 끝났으면 메이트를 합니다. 파트 1번 부품과 파트 2번 부품을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제일 먼저 메이트를 할 곳은
이 홈 부분에 이 샤프트를 메이트를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홈의 구석 부분에다가 샤프트를 메이트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 부분에 고정이 되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면을 활용하겠습니다. 1번 부품의 윗면하고 2번 부품의 윗면을 메이트를 합니다. 정확하게 됐는지 정면 보기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 중심 부분이 여기 홈의 중심 부분과 일치가 되었습니다. 확인을 해주고요. 이번에는 이 가운데의 중심에 맞춰주기 위해서 1번 부품의 우측면과 2번 부품의 우측면을 이렇게 메이트합니다. 다시 우측면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 가운데에 메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정면과 정면을 메이트를 해줍니다. 이제 메이트를 닫고요. 이렇게 정중앙에 배치가 전부 되었습니다. 등각 보기를 한 상태에서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은 비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저는 여기에 비번호 18이라고 입력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의 등번호를 그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채점용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파일 형식을 STEP로 지정을 합니다. STEP에서 AP203과 AP214 이렇게 두 개의 형식이 있는데요. 문제에서 최신 버전으로 저장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AP214로 저장을 합니다. 옵션에 가서 솔리드와 곡면, 출력 형식과 면 모서리 속성 내보내기, 주기적인 면 분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이제는 3D 프린터용 파일 STL 확장자로 저장을 할 겁니다. STL 파일로 저장을 할 때는 이 모양 그대로 저장을 해도 출력에 이상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부품을 별도로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은 이 모양 그대로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시고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자세를 바꾸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서포트가 적게 만들어지고 후처리하기가 편리하겠는지를 생각을 해서 자세를 잡아주고 그대로 G코드 변환을 시켜주면은 출력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어떠한 자세를 잡아주기 위해서 방향을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양 이대로 STL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 형식을 STL로 바꿔주시고요. 옵션으로 가서 단위는 밀리미터로 설정을 합니다. 센티미터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출력되는 크기가 10분의 1로 축소됩니다. 그러면 실격이 되겠죠. 반드시 밀리미터로 지정을 해주시고 어셈블리의 모든 부품을 단일 파일에 저장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각각 부품이 따로따로 출력이 됩니다. 역시 그러면 실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의 파일로 미리 보기가 되면은 확인을 그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파일까지 저장을 했는데요. 마지막에 저장한 3D 프린터용 STL 파일은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세팅을 해서 자세를 잡아주고 G코드 변환을 시킨 다음에 변환된 G코드 파일 하나를 더 추가해서 4개의 파일과 이 폴더 안에 저장되어 있는 부품 파일까지 한꺼번에 제출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STL 파일로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G코드 변환하는 방법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기 때문에 별도로 강좌를 링크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요. 공개 문제 18번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